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완전 초저평가 기업이고 배당도 4%가 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다.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기업 자체적인 가치에 대해서 폄하됐던 것 같은 느낌이 나.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도체가 꼭 살아나야 되고 세계 인류고 하는 거고, 반도체 또한 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제스처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얼마나 보안 관련해서 잘 이겨내고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. 자, 오늘은 두 분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JMT입니다. 애플 전 모델의 OLED 채택을 시작한 아이폰 판매량이 역대 최대 근접하면서 아이폰 PBA 제조를 담당하는 당사 실적이 개선되었다. 2018년도 이후에 갑작스러운 어떤 매출 하락이 나왔었네. 고객층을 잃었거나 단발성으로 2018년도에 늘었거나. 내 기억에는 원내대표 뽑는다고 준비했을 때 나경원 씨하고 박영선 씨가 경합을 펼쳤었는데, 그때 나경원 씨가 이기면서 박영선 씨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, 그래서 내년 총선 때 박영선 씨가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공하게 되면 이건 테마주적인 뭐 정치적인 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, 주식하고 엮어가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. 3,250원짜리 내려와서 올해 내년 총선 준비 관련주로 해서 엮어서 난 전략을 잡아보고 싶어.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완전 초저평가 기업이고 배당도 4%가 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다.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는,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기업 자체적인 가치에 대해서 폄하됐던 것 같은 느낌이 나.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은 작년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보석 같은 종목이 될 수가 있겠네. 보통 정치 테마주로 한번 먹고 빠지거든, 기업이 안 좋으면은.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테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. 밸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업황이 성장할 수 있느냐, 시장이 커질 수 있느냐, 그게 중요한 건데, 지금 중국에서 저가 OLED 많이 나오잖아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하고 치킨 게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, 지금 현재 뭐 막 날아갈 차트는 아닌 것 같거든.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파동 으로 보면 지금 돌파가 나왔어. 단박 지표도 뜨고 지금 분홍색 화살표까지 떴거든. 그럼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흔들어도 좀 버텨야 돼. 근데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로 파산했고, 그런 여파 때문에 빠지면은 조금씩 담아보고, 그런 악재들이 그칠 때 한번 확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마음 편하게 좀 장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모아가 된다.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은 전고까지야. 한 8,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.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골 팔 수 있는 라인은 한 2,500원 라인. 그러니까 이게 골 팠다가 갈지 그냥 갈지를 모르거든. 그러니까 지금 3,500원이니까 한 30% 정도 열어두고 매매해야 돼. 이거는 요거는 조금 두 분의 성향이 엇갈리실 것 같아요. 이 종목은 KC입니다. 영업이익이 600억, 700억씩 나오는 회사고, 영업이익률도 10% 이상씩 나오고, PER, PBR 다 따져봐도 저평가고,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3,000억이 안 되고요. 일단은 지금 우상향 중이거든. 차트상으로 보면은 원래 유지해야 될 추세를 5분에 살짝 밑으로 이탈이 나왔어.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요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가속도를 붙인다고. 그러니까 가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밑으로 한번 하락을 줬다는 것은 탄력이 둔화된 거거든. 그러면은 이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. 낮아지면서 박스로 갇힐지 우하향을 어느 정도 할지는 나도 모르겠어. 여기서 이 다음 고점은 한 27,000원, 28,000원 정도에서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,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 재무제표는 여기서 지금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트야. 이거는 저 재무제표 대비해서 요 위에 정도의 파동이 없었다면은 이건 아직 안 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요건 좀 어중간해. 신고가도 지금 찍어 올려갖고 기업 자체에 대한 밸류는 자기들이 분명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라인을 보면은 신고가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. 뭐 저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12,000 초반대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 게 좋고, 8,000원대를 이탈하면은 이거는 끝난 거야, 이 종목은. 그러니까 8,000원대를 아마 이탈 안 하겠지.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제 12,000원대를 어떻게든 지지를 해줘야 된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쓰리봉을 찍거나 이렇게 박스를 쳐서 밑으로 약간 흘렀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. 이런 식으로. 이 흘렀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8,000원 정도야. 근데 여기서 이제 박스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상당 박스를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라고 봤을
때는 작아도 12,000원 라인이거든. 이런 것들은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확장성이나 시장 파이를 봐야 돼. 지금 반도체 관련주잖아. 당연히 이제 업황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.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과열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치고 올라갔던 영역이고 다른 잡주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재무는 좋아. 지금 현재까지는.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초점을 줘야 되고 내 생각에는 요거는 조금 흘렀다가 다시 이렇게 시동을 걸고 흘렀다가 시동을 걸고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아. 큰 그림에서 이렇게.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 들어가려면은 밑으로 좀 빠져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푸근하게 그냥 좀 배집해 나간다. 그리고 시간은 적어도 한 5년은 투자해야 돼. 이런 거. 그럴 각오로 들어가야 돼. 단기 급등에 만족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조금 좀 아까운 종목이고. 이 기업이 밸류가 이 주가를 커버칠 수 있는 밸류라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여기서의 주가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. 이 위에 있는 주가가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다면은 이 다음 조정일 때 다시 공략해서 박스권만 먹어도 이거는 되는 종목이다. 일단 단기권은 나는 좀 높다고 보고 지금 뭐 시장 분위기 대비했을 때 눌림목 나오면 뭐 1차 매수 생각하고 이건 아주 큰 그림의 신고가 영역 도전하는 흐름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그렇지. 진정해야 돼 이건 좀.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도체가 꼭 살아나야 되고 세계 165 하는 거고 반도체 또한 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제스처가 보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보안 관련해서 잘 이겨내고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.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입니다. 브레이크 관련 부품이잖아. 근데 이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크게 성장하지도 안 하고 업황 자체가 또 크게 줄어들지도 안 하고 기존 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는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. 그러면 안정성이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이제 바운더리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주가가. 거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이나 저평가 공간에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원래 주가로 돌아갈 때를 노리는 게 이런 종목의 이제 매매하는 특징이고 매출액을 봐도 크게 변화가 없어. 성장을 막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야. 이런 회사들은 이제 많은 물량을 따와가지고 공장을 캣바를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뜰 때 올해 공장을 증설하면 몇 년 후부터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. 이런 성장성으로 이제 보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매물이 여기 하나 있지. 고점 매물에서 이제 쭉 빼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약간 매집하는 형태인 거야.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 그림 같은데 요 앞에 있는 매물이 아직 녹았느냐 그게 의문이 있잖아. 뭐 이런 박스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걸 한 파고 매집봉 띄우고 이렇게 큰 박스까지 갈 수도 있고 신고가를 한 갔다가 지금 빠진 거거든. 원래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더 갈 것 같으면은 이런 하락이 안 나와.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밑으로만 이탈 안 하면 돼. 여기 큰 그림에서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되고 이제 스윙 관점에서는 지금 타고 올라가는 이 추세가 있잖아. 그러니까 짧게 보려면은 이 추세를 보고 가는 거야. 이 추세를 보고. 근데 짧게 보기에는 앞에 매집봉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렴 끝단부 있잖아. 여기서 튀든 빠지든 뭐 둘 중에 하나 알겠지. 근데 이거는 튀면 팔아야 돼. 튀면 앞에 매물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튀면은 팔고 눌리면 또 잡고 튀면 팔고 눌리면 또 잡고 이거 좀 반복하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갈 차트는 절대 안 나와. 아마 여기서 박스를 쳐서 이렇게 가겠지. 가더라도 내 생각에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. 근데 그게 지금 없어. 여기에 매물, 여기에 매물 있거든. 이걸 소화를 지금 안 했잖아.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거는 한번 찔러줬다가 빠지고 이런 거 좀 반복해야 돼. 그러니까 이걸 뚫어올리려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바닥에서의 매집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지. 그냥 큰 그림의 횡보 박스 때 보고 2,000원대 내려오면 손절 좀 넉넉하게 두고 한 1,900원, 1,950원 정도 보고 뭐 그런 박스 매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매매 해보고 싶고 사업성은 내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좀 좋은 내용으로 엮일 수 있는 게 자동화가 들어간다는 건 벨트류를 사용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. 발이잖아. 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성 확장 영역은 상상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고 엮일 수 있다. 그래서 제동장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필수다. 봄은 와.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안 얼어 죽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는 거거든.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가장 한판은 한번 겪었고 봄이 오려면은 꽃센추위도 한번 겪어야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한 8월 달이겠지. 여기가 이제 한 뭐 10월, 여기가 뭐 한 12월 이렇게 갑자기 기온 뚝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나면 3월달 4월달 봄 오고 다시 꽃이 피면 날아간다.